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구독자분의 현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구독자분의 장인어른이 결혼을 하시면서 루이지애나의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며 본 영상에선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제 와이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현재 장모님과 결혼을 하시면서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그 집을 소개받았을 때 장모님께서 이 집으로 하자고 소신이라고 할까요? 고집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에 못 이긴 장인어른이 그 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대략 3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1층과 2층은 실거주 공간이었고 3층은 사실상 다락 정도의 용도로밖엔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이사를 가면서 첫째, 지금의 제 와이프를 임신하신 장모님께서 어느 날 1층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장모님이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고 마당에 있던 그네를 태워주면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열리면서 웬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살짝 위태위태하게, 그러니까 창문에 몸이 걸린 채로 떨어질랑 말랑한 모습으로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고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서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다락 창문 바로 앞엔 공기총을 든 웬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가 공기총으로 여자를 쏴버리는 그런 꿈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 얼굴은 아니고 그 여자도 처음 보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하고 굳이 장인어른에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 와이프가 5살쯤이 됐을 때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장인어른이 그네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날 제 와이프가 탄 그네를 밀어주시다가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살짝 그 라디오 주파수가 흔들릴 때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 그 소리랑 섞인 웬 젊은 여자 목소리가 다락에서 들리길래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다가 제 와이프한테 잠깐만 있으라고 한 다음 다락으로 올라가셨는데 당연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창문만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장모님은 몇 년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걸 알아채고는 그날 퇴근한 장인어른에게 그 꿈 이야기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장인어른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차려오라고 핀잔만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처제가 태어나고 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처제한테 밥을 먹이고 화장실을 가는 걸 확인한 장모님이 시간이 한참이 됐는데도 처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확인해보러 들어갔더니 처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딜 갔나 하고 집 전체를 들쑤시다가 다락방 쪽에서 처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음악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봤더니 마치 처제와 누군가가 같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고 장모님이 처제에게 아가 누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 예쁜 언니가 나랑 놀아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언니 배에서 피가 흐르는데 너무 아파 보여서 호호 해줬더니 웃으면서 같이 놀아줬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3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배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장모님 눈엔 그 예쁜 언니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처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엄마 예쁘죠? 라는 말을 허공에 대고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지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장모님은 처제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로 내려와서는 앞으로는 절대 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가면 간식 안 줄 거라고 나름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처제는 장모님이 한눈을 판 사이에 그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누군가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이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애가 지금 3살인데 귀신 보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라고 열변을 토하셨고 결국 장인어른은 다락방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닫아놨더니 이제는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바로 집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는 지하의 보일러실이었는데
그곳을 창고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엄마, 지하실에 웬 아저씨가 나한테 오렌지맛 사탕을 줬어. 나한테 자기 딸 어릴 때랑 똑 닮았다면서 귀여워해 주셨어. 라는 말을 하자 완전히 눈이 뒤집혀버린 장모님은 지역을 넘어 타 지역에서 나름 용하다는 영매사를 모셔왔고, 영매사가 지하실과 다락방 앞에서 의식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영매사의 조수의 고개가 축 하고 늘어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긴 우리 집이야. 너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라는 말을 신경질적으로 반복했고, 이에 놀란 영매사가 조수를 억지로 끌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얼른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근 10년 가까이를 살았던 거냐고 혀를 내두르면서요. 그래서 장모님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추궁을 했고, 영매사가 말을 하는 게 머리에 스쳐가듯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공기총으로 의붓딸을 다락방에서 하직시켜버리고, 곧 아내가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자 남자 역시 공기총으로 셀프 하직을 한 것 같다고, 그동안 여기 살면서 몇 번이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텐데 전혀 낌새도 치지 못한 거냐고 말을 하더래요. 영매사가 돌아간 뒤 퇴근하고 오는 장인어른에게 장모님은 낮에 영매사가 왔다 간 걸 얘기하면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여기 있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다니시는데, 제 와이프가 말하기를 그날도 여지없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을 보러 나간 날이었고, 처제와 인형놀이를 해주던 와이프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처제가 사라져서 혹시나 해서 지하실과 다락방으로 가봤는데, 지하실에선 안 보였던 처제가 분명 장인어른이 막아놓은 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처제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두 분은 결국 친정댁에 잠시 와이프와 처제를 맡겨두고 잠잘 때를 제외하곤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가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자 그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업자에게 집에 뭐 있는 거 말도 안 해주고 이게 맞는 거냐고 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이없게 웃으면서 그럼 당신들은 저 집 산 사람들한테 집에 귀신이 있는 거 말해줬냐고 역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연히 두 분은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다고 하고요.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새로 이사간 집에선 별일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두 분 모두 그리고 처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엔가 장인어른의 생신 때 같이 와인 한잔 하다가 장인어른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났었는데 검통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바로 아미티빌이 생각이 났었는데 역시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땅덩이도 넓고 각 주마다의 크기가 한반도만한 나라인데 막상 거주하는 인구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전원주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